자, 이제 이 방 부분에 온스파이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00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0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85로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5로 해서 단열재로 해도 되고, 요 밑에 85로 단열재를 또 만들어도 돼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GL선부터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어보면 지금 GL보다는 땅을 더 팔 수 있어요. 여기가 잡석이잖아요. 잡석이 떠 있기 때문에 잡석 두께가 어차피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GL보다 떠 있으면 여기는 직석 본재를 쓰고 이 밑을 저걸 작업하셔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옵셋 85 바닥 단열재를 85를 내리고 다시 50 내리고 다시 200을 하게 되면 땅을 약간만 다지면 잡석 높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잡석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높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옵셋 85 나누기 2에서 이 선은 일단 베팅선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파랑 베팅으로 바꿔놓고,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특성해서 이 특성은 0.4로 바꾸시면 되고요. 0.45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출력될 때 이렇게 딱 맞춰서 출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옵셋 50을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필렛 멀티. 자,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이렇게 꺾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옵셋 125 해서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놓고 여기에 이제 원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서클 반지름 12.5 하시면 되고요. 12.5에서 옵셋 5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제가 2를 뺐네요. 옵셋 5를 바깥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열십자가 돼서 크로스까지 작업을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이렇게 작업하시고 위에 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 선 지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꼭 미리 바꿔 놓으세요. 자, 요 크로스바는 당연히 중심선의 기준을 표현하기 때문에 중간선일 것이고, 그리고 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히든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노란색 실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250 복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이 위에 선과 위에 선, 아랫선과 아랫선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 선은 히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히든은 굳이 노란색으로 히든선 만들지 마시고 파란색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다 진하게 나오면 안 이뻐요. 그래서 요거 라인 타입만 이용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고,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하나, 그리고 개수는 한 4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간격 마이너스 500이 돼야 되겠죠. 객체 선택 반대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방면으로 반대로 나가야 되니까 더 미리 보기 한번 해야 되겠죠. 4개는 안 되겠네요. 한 6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미리 보기 제대로 들어갔으면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셋 10이나 20 정도, 정확하게는 18mm가 되겠지만 이렇게 옵셋 내려서 미장과 장판지 마감선을 선택해서 MA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랫부분은 거진 다 됐으니까 마무리 작업 들어갈게요. 자, 옵셋 정확하게 18mm인데 옵셋 그냥 10만 하겠습니다. 10만 이렇게 올리는데 10, 10, 10, 10, 20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몰탈 마감선이 들어갈 거고요. 자, 요 몰탈 마감선은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 주셔가지고 매듭을 이렇게 마감재선이 끊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렛 멀티 하시고요. 자, 이렇게 쭉 나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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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R 엔터 잡아서 지금 요 중요한 선들 요것들 이제 감점 주기 되게 좋은 선들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중요한 선들 이렇게 빠져나가는 선들 중에서 이 선 몰탈선 위로 얘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TR 엔터에서 몰탈이 여기서 끊어지는 게 맞죠. 얘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바닥선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문틀 안에가 지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끊어지도록 작업하는 게 맞고, 여기를 위로 올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그으시고 밑에 걸 데려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선을 긋고 데려 밑에 거를 아래쪽에 있는 몰딩 자체를 이렇게 잘라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 대리석 타일 위에 이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맞는 거기 때문에 작업에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재료 기호 집어넣겠습니다. 옵셋 30 잡석 기호부터겠죠? 아래 위로 선택. 그 다음에 라인 긋는데 극좌표로 놓으시고요. 극좌표에서 30도, 60도 간격 놓으셔서 이렇게 가는데 근처점 잡고 있죠. 근처점이 켜져 있으면 이 오스냅이 제일 잘 안 먹어요. 근처점에서 MI 엔터 기준점 여기라 그랬죠. 직각으로 놓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TR 엔터 이 선 밑으로 들어가는 선 자르고요. 이 부분만 필요하죠. 복사 엔터 이렇게 입구선에다 갖다 놓으시면 아래 위로 해서 잡석 기호가 완성됐고요. 이 잡석 기호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꾸시고 복사 가운데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해서요. 자, 이 끝선 여기다 갖다 놓고 복사 하나 하나 범위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간격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잡으셔서 다시 복사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 작업할 거고 이쪽에다 작업 하나 할 거고요. 이쪽에서 작업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복사 하셔가지고 요 끝에 점 잡아서 두 개만 선택 아이고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두 개 건너 하나씩 작업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잡석 기호 다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죠. 이거는 튀어나가는 거 필요 없고 요 밑에만 두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 이용해서 몰탈선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몰탈선 바꿔주시고 자,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자, 직교 넣으신 상태에서 45도 넣으시고요. 옵셋 12번 한 번, 두 번. 자, MA 이용해서 아래 위로 파란색 한 번 더 MA 이용해서 가운데는 노란색 TR 엔터 선택 지우고 자, 복사하셔가지고요. 원래 철근 콘크리트 이 기호는 제일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저 위에 상부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지금 작업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작업하고 복사 엔터. 긴 부분은 어차피 같은 라인에 가는 부분은요 굳이 우리가 따로따로 뭔가를 작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 가는 부분들은 같이 작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쪽도 튀어나가는 부분들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 기호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해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해치 선택해서 콘크리트 기호 표시하시고요. 콘크리트 기호 표시한 다음에 점 선택, 선택 이런 거 놓치고 가지 마세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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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자, 다 들어갔죠? 엔터 확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커도 상관없다는 거죠. 2배, 2배에도 돈 많으면 2.5배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롭게 좀 이렇게 막 자잘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출력할 때 나중에 해가 돼요. 일부러 가는 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출력할 때 막 진하게 보이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원래 건축은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도면을 그리는 집 지을 때도 기초부터 짓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얘예요. 자, 이 부분까지 끊었잖아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이 부분까지 끊어졌는데 문이 빠져 있어요. 문. 즉 여기서 잘라진 부분에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렸는데 얘를 안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려야 되겠죠.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인면에 대한 그림으로. 근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문의 크기랑 욕실 문의 크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확연한 차이가 있고 보통의 욕실 문은 900을 쓰잖아요. 900을 쓰면 얘가 900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900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얘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욕실의 크기는 대략 얼마일까? 850이나 800을 써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의 작기가 눈에 띌 정도라면 850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거 티나게 800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쪽 용마루 선에서부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벽은 1.0B 공간 내벽은 1.0B 쌓기였죠. 아까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내벽은 1.0B 시멘트 벽돌 쌓기잖아요. 자 옵셋 190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분명히 벽체가 형성이 됐으면 이 선은 우리가 인면으로 보이죠. 그러면 보이는 선은 일단 노란색으로 인면으로 보이니까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안 보이는 속에 보이는 벽선이 여기 있고요. 자, 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문이 바로 벽 끝선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옵셋 최소한 여기서 100은 더 나가서 여기서부터 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선은 필요 없고 문의 시작점을 대략 이 정도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렉탱. 자, 문 크기. 아까 우리가 800으로 한다 그랬죠? 800 하고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800에 2100. 자, 옵셋 안으로 들어오는 선. 그러니까 몰딩 선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몰딩 선 30 그리고 15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하나 여기서 이렇게 긋는데 문에 열리는 방향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문 열리는 방향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문 열리는 방향이 지금 여기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어서 열게 돼 있어요. 그럼 손잡이가 이쪽이고 이 라인에서 이렇게 문 열리는 방향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도면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 열리는 방향 표시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500 올린 이유는 당연히 손잡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손잡이를 근처점 켜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근처점은 계속 켰다 껐다 해요. 근데 굳이 왜 번거롭게 근처점을 켰다 껐다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헷갈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을 조금 더 인면으로 보이는 문이기 때문에 안쪽에 몰딩선까지 넣어주면 조금 더 이뻐요. 근데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옵셋을 넣는 것보다 얘를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옵셋 900이 아까 갔잖아요. 옵셋 900.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문 두께 150으로 했기 때문에 아래 위로 75씩 가면 전체 두께로는 150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렉탱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REC 한 번 더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두 개의 렉탱을 하나 더 그리고요. 요 지금 만들어진 요 바깥쪽에 있는 렉탱은 지워버려요. 요 바깥 선들도 다 지우고. 이러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선 자체가. 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 옵셋 10으로 하면 유리문 같지 않고 방문에 몰딩 쳐진 나무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 됐으면 지금 보이는 이 문 자체는 파란색으로 인면으로 보여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파란색 선으로 매매히 하셔서 이 작업 전체 파란색으로 잡아주는 게 맞고요. 문 열리는 선만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열리는 부분에 정확하게 시작되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설치하시고요. 노선 기준선 빼고, 여기는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 인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천정 부분까지는 선이 올라갈 필요 없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부분에는 선이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지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거실이잖아요.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죠. 자, 옵셋 120 해서 걸레바지를 이렇게 하나 올려서 TR 엔터해서 문 기준에서 걸레바지는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걸레바지 해치는 제가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에 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 자, 이렇게 완성됐으면 아까 근처점 켜놨잖아요. 우리 근처점 켜놨으니까 기왕 만드는 김에 여기서 180 정도 되는 원 하나 그리고 복사 이렇게 두 개 하셔서 TR 엔터해서 전체를 다 선택하세요. 전체를 선택해서 자르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여기가 지워질 거예요. 지워지는데 여기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이잖아요. 잘려지는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잘라주는 것도 나름 괜찮은 표현 방법이에요. 요렇게 절단선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아랫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GL 표시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거고요. 지금 또 필요한 게 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도면, 정답 도면 한번 볼게요. 이제 평면 도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뭐가 보여요? 신발장 보이죠? 신발장이 도면상에 표현이 되는데, 얘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신발장은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죠. 기본 옵션으로 항상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식 신발장으로 표현할 것이냐, 현대식 신발장으로 표현하려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21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신발장을 그린 표현이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냥 눈물을 머무시고, 혀가 좀, 네. 요렇게 1200 정도만, 1200 정도만 해서 신발장을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렉탱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요. 자, 이것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지워야 되겠죠. 중복되는 선. 옵셋 30. 이것도 문 그리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30 하고요. 안으로 150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엔 60을 들어오세요. 안으로 60을 들어와서 꼭 마치 창문 그리듯이 자, 그리시는데, 이렇게 선을 하나 가운데다 긋고 문 열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옵셋 30을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두시고요. 그래서 요 문 사이에서 렉탱을 한 번 더, 마치 창문 그리시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창문 렉탱 그리고 이렇게 렉탱을 그리고 요 가운데 선 하나만 놔두고요. 이거
요 가운데 세로선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그림 부분을 다 지우면 요렇게 그 신발장 모양처럼 열리는 장 모양이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손잡이가 들어가잖아요. 동그라미 손잡이가. 그거를 가운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처점 켜놨으면 요렇게 해서 적당한 원 하나만 놓으시고요. 요 원 MI 엔터 하셔가지고 반대쪽에다가도 그대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중요한 건 문이 열리는, 그 서랍장이 열리는 표현을 양계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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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MA 이용하셔가지고 역시 센터선으로 얘는 바꿔주시면 문이 열리는 방향을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별로 중요도가 있는 그런 집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서 신발장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평면상으로는 신발장이 두 개가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한 개로 그리면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신발장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 뿐이죠.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그 옵셋 200 내려서 GL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극좌표 45도 놓은 상태에서, 자, 라인으로 근처점 꺼야 되죠. 근처점이 켜져 있으면 극좌표 안 잡아요. 자, 이렇게 45도 놓고 45도 놓고 45도 놓고 45도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선으로 막아주고, 자, 해치하셔서 사용자 정의, 각도는 45도, 간격은 40, 객체 선택, 엔터, 확인. 들어갔죠? 자, 다시 한번 해치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135도로 선택, 엔터, 확인 하시면 다 들어간 거고요. 자, 이제 지울게요. TR 엔터에서 기초 표시가 됐으면, 기초 표시 더 길게 안 나가도 되거든요. 기초 표시 됐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선은 당연히 홈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A 이용해서 가운데 들어가는 기준선은 노란색으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반자 밑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선들은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자 만들기 전에 지붕부터 만들고 안에 반자를 넣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슬라브는 120이죠. 122단계, 122단계 올렸고요. 필렛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DR 엔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 정리를 했고요. 옵셋 12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필렛, 멀티. 자, 이렇게 했고요. 요선과 요선은 아까 노란색 히든으로 바꾸시고, 나머지는 MA 이용해서, 자, 요 마지막 선은 틀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노란색으로 하는 게 맞는데 파란색으로 마감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비교적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기와의 끝선을 마감할 건데, 여기서 기와의 끝선, 물매나옴, 처마나옴이 중심선 기준으로 600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600이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MA를 이용해서 빨리, 중심선이랑 헷갈리니까 빨리 선을 바꿔줘서 여기가 물매의 끝선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옵셋 200 이렇게 내리시고요. 지붕 두께는 120이기 때문에 똑같이 120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필렛 멀티해서 요선과 요선, 요선과 요선으로 기와를 마무리를 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익스텐드를 한번 할 거예요. 익스텐드에서 이쪽이 인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연장시킨 다음에 요거를 트림으로 단면선을 만들어서
그리고 TR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요 선을 단면선으로 바꿔 놓으셔야지 이쪽 부분 인면 마감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 작업을 미리 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TR 엔터에서 단면에서 들어가는 방수층의 기호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여기로 들어가는 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잘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려면 여기서 똑같은 선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TR 엔터에서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을 잘라버리면 여기 흰 선만 남아 있잖아요. 선이 이 선과 이 선은 인면으로 보여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선으로 절개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익스텐드 하나 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옵셋 10, 10, 10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필렛 멀티 해서 요 선 지나가고요. 요 선 연결, 요 선 연결 이렇게 돼서 선을 일단 끊어줬어요. 요 선이 지금 여기까지 간 게 요게 오버죠 지금.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도 역시 여기까지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단면하고는 끊어지는 단면선과 인면선은 서로 이제 각각 다른 선이 되게끔 유도 작업을 한 거고요. 아이고. MA 이용해서 색깔 먼저 파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 바뀌었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일단 여기 들어올라오는 테두리 선에 들어가는 선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위에 올라가는 선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일단 선 정리 먼저 해야지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부까지 선 정리는 다 나왔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면 1000밖에 안 돼요. 1000밖에 안 됐을 때 캔틸레버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도면에서는 사실상 캔틸레버는 안 그려도 무방해요. 왜냐면 상부에 첨화나옴이 있기 때문에 첨화나옴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0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빗물이 여기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넣겠습니다. 옵셋 120 TR 엔터. 여기도 끊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끊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TR 엔터에서 이 위에 올라가는 선은 이제 잘려야 되겠죠. 잘리고 여기서 600 나오는 선은 뭐 그 600 나오는 선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 하나 작성을 했고요. REC 엔터 땡 그 벽돌 한 장 크기죠. 160에 100 아니 100에 60인데 거꾸로 했네요. 벽돌 2장 골뱅이 100에 높이 60 2장 복사 엔터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다시 복사 하나 더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캔틸레버에 대한 이제 기초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거 안 됐네요. 예, 물끈 끼움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어차피 캔틸레버에 있는 물끈 끼움이랑 같이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 일단 반자로 마감하는 선 마감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옵셋 12번 한 번, 두 번 하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하는데 여기는 렉탱으로 만들었잖아요. 분해하세요. 분해해서 옵셋 12번을 한 번, 두 번 넣으시고요. 위에는 한 번, 여기도 한 번, 그리고 또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렛 멀티를 서로 이어볼게요. 이 선,
있고요. 항상 아래 거부터 하죠, 저는. 아래 거부터 하는 게 안 헷갈려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선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바깥쪽이 몰탈 마감이기 때문에 몰탈 마감선은 몰탈 마감 선끼리 이어줘야지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TR 엔터에서 여기는 이제 더 나갈 필요 없잖아요. 이 선은 몰탈선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 없고 히든 선은 여기서 잘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연장을 해놓고 이미 히든 선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MA 이용해서 가운데 선 히든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수층 표현이죠. 다시 바깥쪽 몰탈선, 예, 중요한 선 아니죠?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얼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나가는 선은 지붕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방수층 이렇게 마감되는 거 확인하셔서 정리가 됐는지 보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잘 잘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선과 이 선은 엄연히 다른 선이기 때문에 자, MA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벽돌 해치를 넣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썼던 각도 그대로예요. GL선으로 이미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 선은 레이어는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캔틸레버까지 작도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지막 선 하나가 지금 빠져있죠. 마지막 선 하나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 확인했고요. 점검하면서 지금 확인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끊기 홈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끊기 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렉탱으로 해서 끝에서 끝까지 10에 10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무브에서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한 이 정도 옮겨놓고 TR 엔터에서 전체 선택 가운데만 잘라주면 물품 키운 모양이 나타나지고요. MA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시고 얘를 복사를 하나 할 거예요. 복사해서 얘를 기준으로 쭉 올려서 위에 이 부분에서도 물품 키움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넣으시고요. 그냥 엔터에서 물품 키움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밑에 쪽 위에 쪽까지 물품 키움까지 완전히 캔틸레버가 작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혹시 또 빠진 거 없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빠진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완성을 해야 되겠죠. 라인, 중심선 기준으로 수평선 하나 긋고요. 원래는 300인데 지붕 두께 슬라브가 12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는 거는 300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300이 너무 짧다 그러면 450을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보 눌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심선 기준으로 500 정도 내리면 어떤 도면에서는 얘가 더 커 보이는데 그거는 굳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중심선에서 내렸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부터 내려진 이 두께는 400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철근 콘크리트니까 지워줘야 되고 이게 이제 벽돌을 누르기 위한 테두리볼을 작업하신 거예요. 기둥에서 자, 이쪽 벽돌 들어가야 되겠죠. 벽돌 해치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치 먼저 넣고 가로선 작업을 할게요. 자, 확인해서 해치 하나 넣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MA 이용해서 여기는 해치가 그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부으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해치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0도 방향이고 벽돌 한 장 높이인 60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벽돌 모양이 기호로 나타나집니다. 자, 이제 이쪽 인면 도면 마감하겠습니다. 자, 옵셋 역시 똑같아요. 중심선 기준으로 처마 나오면 600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600 나가서 익스텐드 하셔가지고 요 600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인면도 지붕이에요. 인면 지붕 나오고 여기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긋고요. 자, 옵셋 200 내리는 것도 똑같아요. 200 내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에서부터 우리 중심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 나갔잖아요. 근데 이쪽에 100이 더 있죠? 100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옵셋 700이 들어가는 거예요. 600이 아니고 요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렛 멀티에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자, MA 엔터. 자, 이렇게 인면 기하 지붕을 마감했고요. 인면 기하 지붕을 마감을 했다고 해서 선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벽선은 그대로 이어져요. 외벽선이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똑같이 벽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 벽선 표현 다 끝났으면 이 부분에다가 해치는 들어가는데 항상 이 안에 들어가는 해치는 제가 문자 넣고 난 다음에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 후반부 공정 작업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와 남았습니다. 기와 작업을 할 건데요. 기와 작업 바깥쪽에다 자, 선 하나 긋고요. 역시 세로 선 하나 긋을 거예요. 자, 옵셋 23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요. 300,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옵셋 20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깥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세기화가 들어간다 그랬죠. 막세기화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자, 폴리라인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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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이렇게 재빨리 색깔을 바꿔 놓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REC 엔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와거리 잽싸게 원래는 노란색이에요. 기와거리는. 근데 노란색으로 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시커멓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 선은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하나 빼고 이쪽으로 하나 뺐으니까 당연히 이 끝부분은 길게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길게 튀어나오는 게 정상일 거고, 이 선 먼저 어레이를 좀 할 거예요. 어레이 클래식으로 선택해서,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간격은 300 간격으로 개수를 20개. 개수 20개는 항상 20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미리 보기 꼭 하셔야 돼요. 미리 보기에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셔서 엔터. 자, 이제 막세기화만 만들게요. 막세기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끝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해를 좀 할 거예요. 분해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끝에 놓고 이렇게 끝에 놓고요. 자, 라인 요거 잠깐 지울게요. 라인을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두 칸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꺾어지게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MA로 보셔서 색깔을 바꿔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렉탱을 똑같이 하시는데 두 개짜리 있죠. 두 개. 두 개로 이렇게 하셔서 라인을 이렇게 넣으시고 MA 이용해서 요거 선택, 전체 선택하시면 이렇게 막세기화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막세기화가 표현이 되면 요 가운데 선 있죠. 막세기화 끝선에서 가운데 선만 남겨놓고 지워줍니다. 얘도 이렇게 지워주고요. 요렇게 모양이 되도록 지워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지붕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역시 MI 엔터 미러를 하는데 미러를 한 상태에서 원본 객체를 지운다라고 해야지 미러가 제대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란 선을 복사를 하나 해올 거예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끝선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기와 전체 선택, 로테이트, 엔터 하셔서 여기를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하면 아이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기와 모양이 올라가고요. 이 기와 모양을 이렇게 무브로 옮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뒤로 쭉 나가잖아요. 이 뒤에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이 부분, 여기 부분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MI 엔터해서 미러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릴 겁니다. 아이고. TR 엔터해서 튀어나간 부분 이제 선 정리들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됐는데 이쪽 인명기화가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인명기화 작업하는 거 잘 보세요. 복사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놓을 거고요. 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모질랐죠? 자, 해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선은 빨리 지워야지 여기 겹쳐진 게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 작업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일단 아까 폴리라인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다 분해를 하시면 돼요. 분해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단면 표현이 된 것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필렛 끝부분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원선 단선이가 필요 없고. 요게 일단 안에 있는 요선 지워주는 게 요게 그냥 인면선인 거예요. 요거 분해해야 되겠죠? 분해해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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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지우고 있죠. 역시 분해하고 여기도 안에 있는 이거 분해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만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인명기화가 됐고요. 인명기화 역시 마찬가지로 단면기화처럼 녹색으로 표현이 되면 안 돼요. 틀리다는 게 어쨌든 갭으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기화에서 안에 것만 지운 거예요. 밖에 있는 껍데기 놔두고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면 이게 인면기화로 표현이 된 거고요. 단면과 단면선 밖으로 나오는 인면선을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용머리 남았는데 안에 있는 지금 달대를 할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머리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 거고요. 이제 내일 우리가 줌 수업을 할 때 이거를 뒤에 부분 추가되는 부분은 내일 제가 작업을 동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그대로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마감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50 이쪽 하나 하시고요. 자, 라인을 이 기와 끝선에서 라인을 하나 긋는데 이렇게 하면 기와선에서 그렇게 안 이쁘게 끝나지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일단 길게 만들어서 한 선을 만들어 놓고 옵셋 20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리시고 아크 A 엔터에서 시작점 1, 2, 3점 1, 2, 3점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네, 이렇게 올리시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질 거고요. 서클 중심선 기준으로 150 해서 무브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시 서클 여기 두 번째 선 기준으로 반지름 120 다시 이쪽도 복사해도 돼요. 근데 서클 같은 경우에 반지름 120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TR 엔터 원 3개 선택해서 불필요한 겹치는 부분 아이고 이쪽 원이 선택이 안 돼 있었죠. 원 3개 선택해서 불필요한 겹치는 부분 서로 다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에서 빠져나간 나머지 원은 지워주고요. 이 선 지우고, 이 선 지우고, 이 선 지우고. 자, 이렇게 이제 용머리가 하나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선, TR 엔터에서 요선과 요선 밑으로 내려가는, 요선 밑으로 내려가는 선들은 지워서 MA 엔터에서 옆에 나와 있는 선들로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3개, 가로선
보조선 올라간 거는 지워버리면 하나가 빠졌네요. 네, 아까 한 번 더 올리는 게 맞았었는데 제가 올리면서 착각을 했군요. 네. 암키아는 항상 3장이니까. 세 장 맞죠? 네. MA 엔터. 이제 스키아 그려야 되겠죠? 스키아. 서클 여기서부터 60 밖으로 옵셋 20 80으로 해도 되고 밖으로 옵셋 20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MA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용머리까지 완성을 쳤어요. 자, 요 파일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파일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파일을 제 파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올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작업하신 것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내일은 B조 출석이시고 A조가 줌 수업이십니다.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A조는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신데 A조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A조는 출석 수업이기 때문에 9시 30분 넘어서 질문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